여러분은 오늘 하루 TV 속 연예인들의 웃음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재치 있는 입담에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웃음을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인간성 상실이라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친근한 이웃인 척, 정의를 수호하는 지식인인 척 가면을 쓰고 있던 자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추악한 괴물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사건은 2026년 1월 2일 새벽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방송인 박나래 씨의 만행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그녀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보여준 털털함, 동료 개그맨들을 챙기던 의리, 나래 바로 대변되는 소통의 아이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 남성과 함께 탑승하여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공간이 바로 업무 중인 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운전석에는 그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도 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리는 차 안, 도망칠 수도 귀를 막을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바로 등 뒤에서 고용주의 적나라한 신음과 행위가 벌어집니다. 운전대를 잡은 매니저는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그 끔찍한 소리와 기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망함을 넘어선 영혼을 파괴하는 청각적 고문이자 정서적 강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생명권 위협입니다. 공개된 진정서 내용 중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운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위협이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뒷좌석에서 운전석 시트를 지속적으로 발로 찼다는 주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며 아주 작은 외부 자극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타인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석을 가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를 넘어 형사법적인 처벌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도피 불가능한 공간에서 벌어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입니다. 차량이라는 공간은 업무 장소인 동시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는 동승한 남성과 함께 뒷좌석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매니저들은 원치 않아도 백미러나 소리를 통해 그 상황을 강제로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강요한 행위이자 정신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수치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겪었을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국민의 모를 권리를 지켜달라는 냉소적인 여론은 대중이 느낀 역겨움의 깊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나래 씨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히 술에 취해서? 아니면 자유분방해서? 이것은 명백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의 매니저는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운전대를 돌리는 기계, 혹은 자신의 욕망을 배설하는 현장에 놓인 가구 따위로 취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그 잔혹함은 극대화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행위 도중 흥분에 못 이겨 운전석 시트를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의 의자를 발로 찬다는 것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살인 미수급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구조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이 존재했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일말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니까 너희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고 내 욕망의 관객이 되어야 해. 이런 뒤틀린 특권의식과 선민사상이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연예계 특유의 기형적인 위계질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박 씨가 매니저를 동료나 직원이 아닌 감정이 없는 도구난 하인처럼 취급했다는 의혹입니다. 자신이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태도는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입니다. 왜 이제야 폭로했느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 오히려 대다수의 여론은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합니다. 업계 내에서 평판이 중요한 매니저들에게 거물급 연예인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생계의 단절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진정서 제출은 그들이 벼랑 끝에서 내지른 마지막 비명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매니저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나래 씨 측은 채널A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거나 혹은 대형 로펌을 끼고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갑질이 드러날 때마다 발생하는 2차 가해입니다. 싫으면 관두면 되지 않냐. 돈 많이 받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식의 일부 몰지각한 반응들이 피해자들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존권을 담보로 잡힌 을의 입장에서 갑의 폭력을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해고라는 무기를 들고 혹은 업계 매장이라는 협박을 무기로 힘없는 청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함께 분노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노동청과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유명인의 스캔들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명성과 인기 뒤에 숨어 힘없는 노동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방송사와 광고계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덕적 결함이 명백히 드러난 연예인을 시청률이라는 이유로 계속 기용한다면 그것은 범죄를 옹호하고 방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박나래 씨,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과 같은 갑질 가해자들은 영원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이 설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가 아니라 차가운 반성의 독방이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똑똑한 소비자이자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면 쓴 괴물들이 TV에 나와 가식적인 웃음을 팔 때 채널을 돌리고 소비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혼을 짓밟는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